여러분은 요즘 어떤 사람이 부럽나요? 재산이 많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일까요? 저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활기찬 어르신들이 가장 부럽습니다. 주름진 얼굴로도 환한 미소를 띠는 할머니들,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매력이 느껴집니다.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아름다운 노화는 단순히 나이 숫자에 달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깊이가 더해지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길을 찾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들으면서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낭독 여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 2막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 첫째, 일부러라도 많이 웃자. 웃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선물이다. 기분을 좋게 할 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준다. 또한 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한다. 웃음은 이렇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주변을 보면 나이 들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어르신들이 있다. 그들은 작은 일에도 웃음을 찾고 주변의 긍정 에너지를 나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가 느껴질 법도 한데 오히려 작은 행복을 찾으며 인생을 더 즐긴다. 파블로 피카소는 웃음은 영혼의 햇살이라 했다. 이 말은 웃음이 사람의 마음에 빛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다. 법륜 스님 또한 웃음은 마음의 약이라고 하셨다. 웃음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어려운 감정을 풀어준다. 일상에서 자주 웃으면 몸과 마음이 함께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웃음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유머가 담긴 영화나 책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다. 친구나 가족과 일상 속에서 웃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진다. 또 좋은 것을 보면 와, 좋다. 와, 멋지다 하고 소리내어 표현해보자. 눈으로 좋은 것을 보고 그 순간을 소리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업되고 좋아진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좋아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즐기며 웃음을 가져보자. 이처럼 웃음은 우리의 삶을 더 긍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웃음을 통해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고 긍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자주 웃는 습관을 들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져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둘째, 말을 삼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때로는 말을 줄이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중한 대화가 필요하다.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말의 무게와 그 결과를 생각하며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말을 삼가는 것은 대화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가 있더라도 모든 상황에 적합하지는 않다.
손주들에게 조언할 때는 그들의 관점을 존중하고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하거나 잔소리를 하면 오히려 손주들이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 그보다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질문을 던져 유대감을 깊게 만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줄이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 또한 말을 삼가는 것은 감정적인 갈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녀와의 의견 충돌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 생길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물러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감정을 조절하면서 대화하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간이 지난 후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말을 줄이는 것은 자기 성찰에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말을 줄이고 조용히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삶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다. 정원에서 자연을 바라보며 묵상하거나 한적한 곳에서 감정을 정리하는 것은 자기 성찰에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침묵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힘이 생기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작가 로맹 롤랑은 침묵은 모든 고통의 끝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침묵을 통해 고통과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 역시 말은 침묵보다 강력한 무기일 수 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말의 위험성과 그 사용의 신중함을 강조한 것이다. 침묵은 단순히 말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돌아보고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말이 적으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조용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때로는 말이 아닌 침묵과 경청이 더 중요한 순간이 많다. 이렇게 말을 삼가며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의 말을 삼가는 것은 여러모로 유익하다. 대화의 질을 높이고 갈등을 줄이며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말을 줄이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더 많은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깊은 소통을 나누는 것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이 적으면 삶이 더 깊고 풍요로워진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감사는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든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더 깊은 가치를 느끼며 그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말한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얻는 다양한 경험들은 감사의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일상에서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준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는 모든 미덕의 근본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가 다른 미덕들이 자라나게 만드는 기초라고 강조했다. 법륜 스님은 감사는 긍정적 에너지를 만든다고 하셨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삶을 밝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희망을 잃지 않고 작은 기쁨을 찾을 수 있다. 매일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습관은 큰 힘이 된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나 잠자기 전에 감사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자. 가족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에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사소한 감사들은 마음을 밝게 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따뜻한 대화도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이다. 감사의 마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감사를 글로 남겨보자. 작은 메시지나 전화 한 통으로 서로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해진다. 노년기에는 그동안의 삶에서 느낀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행복감을 더할 수 있다.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찾아보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된다. 감사는 우리의 기분을 바꾸고 도전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도와준다. 노년기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 고독이나 외로움을 느낄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긴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일을 떠올리면 피로가 덜어지고 마음이 평온해진다. 감사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면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달한다. 이렇게 감사를 나누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넷째, 오늘을 만끽하자.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매여 현재를 놓치곤 한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은 지금 이 순간을 잊게 만든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먼은 현재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즐기는 것이 행복한 삶의 열쇠라고 했다. 주변에서 많은 노인들이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느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놓치기 쉽다. 그러나 현재를 만끽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기쁨을 찾는다. 정원에서 식물이 자라는 모습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며 즐기는 일은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러한 단순한 일상도 현재를 소중히 여기면 더욱 빛난다. 마음 챙김은 현재를 만끽하는 데 유용한 기법이다. 마음 챙김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비판 없이 인식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이다.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행복감을 증대시킨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안정된 감정을 유지하며 이는 특히 노인에게 중요하다. 노년에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가 많고 마음 챙김은 그런 변화를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스는 행복은 결코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있다라고 했다.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음을 강조한 말이다. 또한 해민 스님은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현재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첫 걸음인 것이다. 마음 챙김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호흡에 집중하기. 깊게 숨을 쉬고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힌다. 둘째, 자연 속에서 산책하기. 주변의 소리와 풍경을 관찰하며 현재를 만끽한다. 셋째, 식사 중 마음 챙기기.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그 맛과 향을 느끼고 그 순간을 즐긴다. 넷째, 감정 느끼기. 기쁘거나 슬픈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느끼고 인식한다. 하루를 보내며 좋아하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운동 등은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마음 챙김을 적용해 이런 활동에 몰두하면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순간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우리가 현재를 만끽하고 소중히 여길 때 삶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나 작은 성취를 이루었을 때의 기쁨은 삶의 질을 높인다. 이런 순간들을 나누는 것도 큰 행복이다. 결론적으로 오늘을 만끽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된다.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찾아보자. 매일을 즐기는 마음가짐을 기르면 노후의 삶은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삶에서 작은 행복들을 만끽하자. 그렇게 쌓인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다섯째,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보자. 나이가 들어도 배움의 즐거움을 잃지 않는 노인들이 많다. 그들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삶의 활력을 유지한다. 법륜 스님은 배움의 자세를 잃지 말라고 하셨다. 이는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은 배움의 시작이다. 많은 노인들이 그림, 음악, 정원 가꾸기, 요리 등 다양한 취미를 통해 즐거움을 찾고 있다. 수채화 수업에 참여하는 한 할머니는 세계 조화와 물의 흐름을 배우며 자신만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기쁨을 느낀다고 한다. 이렇게 취미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을 표현하는 경험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오스트리아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배움이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깊이 연결된 체험임을 강조하며 배움은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미국의 기업가 헨리 포드는 배움은 나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배움은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배워야 한다고 했다. 독서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도서관이나 인터넷에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책과 자료가 가득하다. 건강, 요리, 역사, 과학 등 여러분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깊이 탐구해보자. 요즘에는 많은 교육기관과 플랫폼에서 노인을 위한 특별한 강좌를 제공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리 강좌에 참여하여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거나 외국어 수업을 통해 여행 시 유용한 표현을 익힐 수도 있다.
배움의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살고 있는 지역의 취미 교실이나 동아리에 가입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만남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며 삶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또한 배움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활성화시켜주며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학습과 정신적 활동은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의 위험을 줄여준다고 한다. 배움은 단순히 뇌를 자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여러분의 삶에서 배움이 주는 기쁨을 나누어 보자.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감을 주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줄 것이다. 배움은 끝이 없는 여정임을 기억하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배움의 열정은 어떤 연령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러한 배움의 과정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매일매일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보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한층 더 밝고 활기차게 변화할 것이다. 이처럼 배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다. 매일매일의 작은 도전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새로운 배움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는 아름답게 늙어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일부러라도 많이 웃자. 둘째, 말을 아끼고 대화의 질을 높이며 감정을 조절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자.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넷째, 오늘을 만끽하며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소소한 행복을 즐기자. 다섯째,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 끊임없이 성장하자. 새로운 경험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매일을 행복하고 의미있게 살도록 돕는 열쇠가 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마음가짐과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꿈꾸고 사랑하며 배울 수 있다. 우리가 걷는 길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통해 매일매일 아름답게 늙어가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삶은 더욱 빛나고 풍성해질 것이다.